대기실 문이 쾅 열렸다. 사람들 시선이 모두 쏠렸다. 은옥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다. 보험금이 그렇게 필요해? 평생 남도움 받아 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대기실이 술렁였다. 세상에, 저 사람 가족 맞아? 은희는 말없이 서 있었다. 눈만 떨렸다. 아프면 다 용서되는 줄 알았나 봐. 봉투 한 장이 떨어진다. 서류가 펼쳐졌다. 보험금 수령자 변경. 이름란 비어있음.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날 은희는 몰랐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은희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하얀 벽과 희미한 조명이 나란히 이어지는 복도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2주 동안 누워있던 몸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듯 무겁게 흔들렸다. 그래도 오늘은 퇴원하는 날이었다.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이 은희의 가슴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었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어왔다. 은희는 목도리를 조금 더 여며 잡았다. 왼손에는 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 벽을 짚으며 조심스레 걸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이거 보험 안내 서류예요. 퇴원하시면서 받아가셔야 해요. 간호사는 갈색 봉투를 내밀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닿자 왠지 모르게 가슴께가 서늘해졌다. 그냥 형식적인 문서겠지. 은희는 가방 안에 넣으려다 말고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손에 든 봉투가 생각보다 두툼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걸음을 멈춘 은희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쪽에서 몇 장의 서류가 삐져나왔다. 흰 종이 귀퉁이에 누군가 급하게 휘갈긴 듯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은희의 심장이 한순간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다시 닫았다.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보면 되지. 복도 저편에서 커튼을 걷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휠체어를 밀며 지나가는 바퀴 소리도 희미하게 울렸다. 은희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은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까맣게 그늘져 있었다. 병원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은희의 뺨을 따뜻하게 비쳤다. 작은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오늘은 집에서 민수에게 미역국을 끓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가 끓인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다. 그 생각에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 주소를 말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다. 은희는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꼭 붙잡았다. 봉투는 여전히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 창밖의 나무가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 비어 있었던 집에 정적이 스며들었다. 은희는 보일러 전원을 켜고 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탁자 위 구석에서 갈색 봉투가 살짝 삐져나왔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은희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순간 봉투가 조용히 불러내는 듯했다. 은희는 가만히 묵묵히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미역을 꺼내려던 손이 잠시 멈췄다. 봉투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하지만 은희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일단 국부터 끓이고 나서 보자. 그 말과 함께 은희는 다시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봉투는 여전히 거실 탁자 위에서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은희는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다가 문득 거실 탁자를 보았다.
그 위에 봉투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래, 서류 확인은 해야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일을 멈추고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앞에 앉아 봉투를 펼쳤다. 여러 장의 서류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입원 확인서와 병원 약관 안내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은희는 마지막에 깔린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보험금 수령자 변경 완료 안내. 굵은 제목이 눈에 꽂혔다. 은희의 숨이 멈췄다.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다. 줄을 따라 눈을 내려가던 그녀의 시선이 수령자 이름 칸에서 멈췄다. 아들의 이름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이름이었다. 김은옥. 은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입술이 굳어졌다. 내 언니 이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은희의 목소리가 무너지듯 흔들렸다. 눈앞 문서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다시 자세히 읽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김은옥, 자신의 언니 이름이었다. 두 손이 차갑게 식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은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문서 위 날짜를 확인했다. 변경일은 2주 전이었다. 은희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날 은희는 혼자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다. 39도 열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날이었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내가 바꿨을 리 없어, 절대로.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다. 서류를 내려놓으려다 그만 떨어뜨렸다. 은희는 흘러내린 종이를 주우려다 봉투 안에 또 다른 서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천천히 손을 뻗어 꺼냈다. 보험금 수령자 변경 신청서였다. 서명란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다.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도장. 하지만 필체는 달랐다. 획이 뭉개져 있었다. 은희는 숨을 멈췄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종이 위 활자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온몸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자신 대신 서류를 바꾼 걸까? 생각이 산산이 갈라졌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은희는 손을 무릎 위로 떨구며 천천히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쇠열쇠가 찰칵 돌아갔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김은옥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크게 박혀 있었다. 손에 쥔 서류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복도 끝에 나타났다. 은희는 말문이 막혔다. 은희는 변경 신청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서류 하단에 찍힌 도장이 유난히 선명했다. 붉은 선이 종이 위에 맺혀 있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명란의 필체는 달랐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천천히 서랍장을 열고 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 뚜껑이 반쯤 열린 상태로 놓여 있었다. 평소 은희는 도장을 쓰고 나면 반드시 뚜껑을 닫아두는 편이었다. 그 단정함이 지금 깨져 있었다. 도장을 꺼내 손에 들었다. 손잡이 부분에 미세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색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쥐었다가 놓은 듯한 흔적이었다. 손끝으로 얼룩을 문질러 보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은희의 눈꺼풀이 흔들렸다. 손바닥에 도장 모서리가 눌렸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다. 차갑게 식어갔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입원 전날 밤 아주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다.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있었던 것 같았다.
옅게 들린 발자국과 낮은 숨소리. 그때는 꿈인 줄만 알았다. 열이 높아 정신이 몽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흔들렸다. 누가 내 도장을 쓴 거지? 은희는 숨을 들이켰다. 서랍 안을 살폈다. 도장 케이스 옆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모서리가 찢어진 것 같은 종이었다. 줍는 순간 종이가 손끝에서 가볍게 떨렸다. 은희는 조각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모서리의 형태가 변경 신청서의 한 귀퉁이와 닮아 있었다. 둘을 맞춰보니 빈틈이 사라졌다. 온몸이 굳었다. 거실로 돌아온 은희는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다. 서명을 유심히 살폈다. 획이 굵고 각이 강했다. 자신의 글씨체는 둥글고 부드러웠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중얼거린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도장은 진짜였다. 서류는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신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왔어요. 은희는 돌아보지 못했다. 민수는 엄마 얼굴을 보더니 멈춰섰다. 탁자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왔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네주었다. 민수는 제목을 먼저 읽었다. 보험금 수령자 변경 신청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름 칸으로 시선이 내려갔다. 입술이 열렸다. 김은옥?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엄마, 이거 왜 이모 이름이에요? 은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가가 젖어들었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입원했을 때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은희는 몸을 떨었다. 표정이 무너졌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도장 케이스가 열린 모습을 보았다. 손잡이 얼룩이 눈에 박혔다. 천천히 돌아와 은희 앞에 섰다. 엄마, 누가 이걸 바꾼 거예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언니의 얼굴, 언니의 손, 언니의 목소리. 그 순간 은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장, 기억, 날짜, 얼룩, 필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민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엄마,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속 공포가 커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민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내일 은행 가요.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 말이 은희의 귀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흔들렸다. 식을 듯 말 듯한 따뜻한 기운이 거실 위를 지나갔다. 은희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붓고 창백했다. 민수는 천천히 외투를 집어들며 엄마 앞에 섰다. 엄마, 준비됐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은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 안의 봉투가 종이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섰다. 겨울 공기가 얼굴에 차갑게 닿았다. 민수는 엄마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말없이 길을 걷는 모자의 모습이 바람을 따라 흔들렸다. 은행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공기가 머무르는 공간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사람들 말소리가 그저 웅얼거림으로 들렸다. 은희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엄마의 손등 위에 잠시 손을 올렸다. 번호가 불렸다.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구 앞으로 향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다. 보험금 수령자 변경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종이를 넘기며 컴퓨터를 열었다. 손끝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은희는 숨을 멈춘 채 모니터 불빛을 지켜봤다. 잠시 후 직원이 입을 열었다. 여기 변경 기록이 있습니다. 2주 전 접수되었고 절차상 문제없이 처리됐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맞나요? 그날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는 도장이 있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물이 프린터에서 나왔다. 직원은 그것을 은희 앞으로 밀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탁자 위에 놓였다. 문서 하단을 보자 은희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도장이 선명했다. 서명란의 필체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글씨는 은희의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저는 이 서명을 한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눈길이 서류 위에서 은희 얼굴로 올라왔다. 어르신, 도장과 서명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입니다. 그 말이 은희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다.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필체 비교나 감정 의뢰는 안 되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금융기관 권한 밖입니다. 경찰이나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목 안쪽이 바짝 말라붙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직원은 한숨처럼 답했다. 정상처리라 다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희는 종이를 꼭 움켜쥐었다. 손끝이 창백하게 변했다. 민수는 엄마 손을 붙잡았다. 엄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말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종이 모서리가 흔들렸다. 문서 위의 이름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김은옥. 은희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에서 눈물이 번졌다. 은행 건물이 뒤로 멀어져 갔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불신과 두려움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병원 복도는 낯빛을 머금고 조용히 늘어서 있었다. 은희와 민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간호사실을 향했다. 문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입원 당시 담당했던 간호사였다. 어르신 퇴원하셨는데 어쩐 일이세요? 은희는 손끝을 가볍게 모았다. 제가 입원했을 때 누가 왔었나요? 간호사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가족분 한 분이 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은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가 왔었나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호사는 기억을 더듬었다. 나이 드신 여성분이었어요. 언니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민수는 숨을 들이켰다.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개인정보 문제라서 원무과 통해야 해요. 민수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보험금 수령자 변경, 도장과 서명, 입원 중 의식 흐림, 언니 이름. 간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잠시만요. 수간호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다. 가슴속에서 떨림이 번져갔다. 민수는 엄마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30분 뒤 둘은 병원 보안실에 앉아 있었다. 불빛 아래 컴퓨터 화면이 밝게 켜졌다. 직원이 날짜를 입력했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은희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졌다. 민수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병실 복도 오후 3시 12분. 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검은 코트를 입고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은희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민수가 화면 가까이 다가갔다.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영상을 되감아 재생하며 확대했다. 여성의 옆모습이 선명해졌다. 은희는 숨을 멈췄다. 언니야. 나지막한 한마디가 흩어졌다. 김은옥. 손에는 갈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 안쪽에서 붉은 도장 케이스가 번쩍였다. 영상 속 언니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서류를 펼쳐 살폈다.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손끝이 매끄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다음 장면. 언니가 병실을 나오는 모습. 손에 들린 가방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화면이 멈췄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직원은 천천히 물었다. 이 장면이 도움이 되셨나요? 민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이 영상 저장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가슴속 어둠이 피어올랐다. 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민수가 은희 손을 잡았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엄마, 이제 사실이 보이고 있어요. 은희는 눈을 감았다. 말없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집안은 조용했다. 은행에서 돌아온 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만이 오래된 그림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은희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다. 언니 나야. 은희.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전화기 너머로 은옥의 음성이 들렸다. 오, 은희야. 퇴원했구나. 몸은 좀 어때? 평온한 목소리였다. 은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언니, 2주 전에 병원에 왔었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래, 갔었지. 동생 아픈데 언니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은옥의 말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얇게 갈라져 있었다. 은희는 탁자 위 서류를 바라보았다. 종이 위 글자가 선명하게 눈을 찔렀다. 그때 내 보험 서류 만졌지? 숨소리가 잠시 멎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내 얼굴 보러 갔을 뿐이야. 전화기 너머 웃음기가 들렸다. 말끝에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CCTV에 다 찍혔어. 언니가 가방 들고 나가는 것도.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숨소리도 없이 침묵이 길어졌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래서 그게 뭘 증명하는데? 말투가 차가웠다. 도장은 내 거고 서류도 제대로 처리됐잖아. 내가 한 거지 뭐. 은희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부서지듯 떨렸다. 은옥의 대답은 짧았다. 증거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 봐. 그리고 대뜸 전화가 끊겼다. 은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숨을 들이켰다. 가슴께가 무겁게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연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두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시선을 피했다. 어머님, 저 먼저 나갈게요. 목소리가 억눌린 듯 떨렸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 쪽으로 다가갔다. 지연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뭔가 아는 거 있어? 지연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무것도 몰라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은희의 가슴이 차갑게 굳었다. 지연은 손을 뿌리치듯 민수의 손을 벗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며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거실 조명 아래 서류가 흔들렸다. 은희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민수는 서류를 가방 위에 올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 이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말끝을 잇지 못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떨렸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집안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악역의 첫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서류철을 가방에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해요. 목소리가 단단했다. 은희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둘은 필적 감정 기관으로 향했다. 안내 데스크 위에 놓인 서류가 차갑게 느껴졌다. 감정사는 확대경을 들고 서명을 비교했다. 회계 흐름, 압력, 곡선, 각도. 은희의 눈이 흔들렸다. 며칠 뒤 감정 결과가 나왔다. 감정사가 조용히 종이를 건넸다. 의뢰인 본인의 필적이 아닙니다. 은희는 숨을 멈췄다. 민수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경찰에 갈 수 있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문서 위조입니다. 말끝이 냉정하게 흘렀다. 둘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컴퓨터 화면 불빛이 형사 얼굴에 고정됐다. 도장과 서류, 국과수로 보내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일주일 뒤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결과 나왔습니다. 민수와 은희는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서류 도장에서 김은옥 씨 지문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몸이 굳어졌다. 형사는 이어 말했다. 보험사 접속 기록도 추적했는데 이지연 씨 계정이 쓰였습니다. 순간 은희의 숨이 흔들렸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보았다. 이지연이요? 형사의 눈빛은 단호했다. 서류 출력 시간과 병원 방문 시간이 일치해요.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수사실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민수는 지연을 마주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목소리는 흔들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모님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해서 아이 학원비 때문에. 목소리가 끊겼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턱 막혔다. 은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지문, 필적, 접속 기록, CCTV. 민수는 형사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은희는 의자에 앉아 작은 숨을 내쉬었다. 눈가가 떨렸다. 언니와 며느리. 그 이름이 가슴속에서 흔들렸다. 민수는 천천히 은희 쪽으로 걸어왔다.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은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긴 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진실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보험금 수령자는 다시 민수 이름으로 돌아왔다. 서류 위 은희의 이름 옆에 찍힌 날짜가 선명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사건도 정리됐고 증거도 확인됐다. 은옥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가족이라 불렀던 이름이 이제는 먼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집을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만 은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집안은 예전보다 조용해졌다. 집 거실 창가에 은희가 앉아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무릎 위로 닿았다. 따뜻한 빛이 공기를 타고 흔들렸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찻잔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엄마, 국화차예요. 민수는 말없이 잔을 건넸다. 은희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었다. 차향이 천천히 코끝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몸 안쪽 어딘가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수는 엄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의 사이엔 말보다 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무슨 잘못이니?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마음 깊은 곳을 누르는 감정이 있었다. 배신감, 상실감, 공허함. 돈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은희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언저리가 서늘하게 저렸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잖아. 은희가 작게 말했다. 그 말이 방안 공기에 스며들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온기가 은희 쪽으로 천천히 번졌다. 창문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참새 울음소리가 멀리 들렸다. 은희는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가슴께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수는 엄마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엄마,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목소리엔 다짐이 있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돈은 돌아왔지만 말끝이 허공에 스쳤다. 마음은 아직 길을 찾는 중이야. 은희의 속삭임이 조용히 방 안에 번졌다. 창밖 하늘엔 맑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은희의 눈엔 여전히 흐린 구름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보며 손에 더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실 시계 초침이 조용히 흘렀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햇살 아래 먼지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것들이 반짝이며 공기 속에서 흔들렸다. 은희의 가슴께가 천천히 일렁였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언니와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던 날도 있었고 함께였던 시간도 있었다. 그 기억이 섞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후회돼요? 은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곱게 접힌 주름 사이로 깊은 숨이 흘렀다. 아니, 그냥 아프다. 말끝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아픔이 방 안 공기에 번졌다. 민수는 그 말을 곱씹듯 들었다. 엄마 탓이 아니에요.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모습이 유난히 선명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잘 살아요. 그 말엔 위로와 다짐이 뒤섞여 있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져갔다. 얼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찻잔을 들고 일어섰다. 조심스럽게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은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은 조용히 흔들렸다. 창문 틈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은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 상처를 남기면서도 다시 따뜻해질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그 자리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고 있었다. 은희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살아가야지. 햇살이 더 깊게 번졌다. 거실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조용한 숨결처럼 온기 하나가 은희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극적 반전, 당신의 인생에도 반전의 온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반전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터치가 또 다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